이 BTS의 어떤 노래, BTS가 하고 있는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또 그 가사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BTS는 이게 우리 가요, K-팝,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의 그 보편 문화로, 세계의 보편 문화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었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BTS를 가지고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학술 논문도 쓰고 있고, 또 BTS를 가지고 이제 학술 대회가 열려서 거기서 이제 많은 분석들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떤 노래 가사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또 이들의 어떤 퍼포먼스에 대해서, 또 이들의 팬인 그 아미와의 어떤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공감, 위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문화 역사상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주인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우리 문화에서 뭐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죠. 백남준 피아노, 또 그 아티스트, 비디오 아티스트, 또 싸이죠. 말춤, 또 봉준호 감독이 우리나라 최초로 아카데미 감독 4개 부문을 석권을 한, 이렇게 많은 이제 그 뭐 물론 이제 여기 적혀 있지 않은 분들 중에도 뭐 박찬호라든지 박세리라든지 뭐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탑은 과연 누군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주저하지 않고 이 방탄소년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이런 어떤 그 성과, 국위선양 효과,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이 코리아라고 하는 브랜드를 올려준 그 역할은 누구 못지않게 정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어떤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수입이 한 해 뭐 천억 원대다. 또 시세 80억 원대의 어떤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경제적인 효과를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면 이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한 79만 명 정도가 된다. 또 소비재, 뭐 어떤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그 소비재 수출액 증가 효과가 11억 정도가 되고, 또 연평균 생산 유발 효과만 해도 4조 정도. 그래서 중견 기업의 어떤 매출의 한 20배 이상 차지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연평균 부가가치, 이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뭐 관광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어떤 그 상품에 대한 이미지 업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코리아 브랜드 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측면에서 1조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좀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방탄소년단의 어떤 큰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포브스의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이제 경제 전문지인데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방탄소년단을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이 많은 유명인 중에 43위에 이제 방탄소년단을 올려놨습니다. 지난해 수익이 한 668억 정도 돼서 보이밴드로는 이제 세계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연예인 중에는 이제 1위긴 합니다만 그 2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668억으로 보이밴드 K-팝 통틀어서는 1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포브스는 이제 그런 기사를 쓰면서 이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세계화의 흐름, 그러니까 미국 음악 산업의 어떤 세계화의 한 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니까 미국 음악이 어떤 자국 중심의 어떤 그런 음악에서 이제 그 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라틴이라든지 가까운 쪽에 있는 라틴 음악, 그다음에 유럽 쪽에 영국이나 이런 쪽에 이제 음악을 조금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아시아의 음악도 미국 주류 사회에 깊이 그 영향을 미치게 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미국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또 거기에 열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 음악 산업이 이제 그 영어권, 영미권 중심에서 세계화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음악 중심의 어떤 그 권태감,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어떤 이러한 음악들이 새로운 에너지,
또 신선한 자극 이런 것들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 미국에 많은 음악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뭐 포크도 있고 또 레게도 있고 또 그 재즈도 있고 또 컨트리도 있고 많은 음악들이 미국 워낙 뭐 땅덩어리도 크고 또 전 세계 이민자들이 나온 그 나라기 때문에 흑인 음악부터 해가지고 라틴 음악부터 해서 엄청난 음악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주류 음악은 자국에서 만든 그런 이제 음악이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좀 이제 권태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상쇄해 준 것이 뭐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영국의 아티스트들이 미국으로 와서 뭐 비틀즈라든지 뭐 퀸이라든지 이런 이제 영국의 아티스트들이 너무 이제 이 BTS가 이 동아시아권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주류 음악 못지않게 그 메인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새로운 에너지, 신선한 자극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미권 대중음악의 주류가 백인에서 흑인으로 또 흑인에서 백인으로 다시 또 흑인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사이클을 탔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제 사이클에서 흑인 음악을 기반으로 한 많은 이제 그 장르들이 나왔어요. 뭐 소울이라든지 레게, 뭐 힙합, 블루스, 뭐 발라드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영미권 대중음악의 주류를 좀 이루었었는데 이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그 지상파 라디오 중심의 어떤 환경에서 유튜브나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이런 그 어떤 소셜 미디어 쪽으로 그래서 다른 문화권의 음악이 미국 사람들이 접하는데 굉장히 용이해졌다 이런 측면이 좀 하나 있고 또 흑인 중심 음악 외에 백인들이 이제 남미의 보사노바라든지 삼바, 레게 또 아시아의 제팝에 이어서 이제 케이팝을 좀 이렇게 가깝게 여기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 이것이 이제 방탄소년단이 거기에 큰 불을 지폈다. 또 정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TS의 성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하이 문화로 알려져 있던 그러니까 미국 사람 중심의 얘기가 되겠죠. 결코 뭐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게 상위고 어떤 게 하위라고 이제 얘기할 수 없지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이 문화라고 했던 이 동아시아권 이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편 문화로 편입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이유만은 독자적인 특성이 별로 없고 정체성도 좀 낮고 지지층도 좀 얇고 이런 소수라고 하는 그런 하위 문화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영미권의 어떤 보편 문화 속에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좀 있었어요. 인비지블 월 해가지고 어떤 이제 장벽이 좀 있어서 이런 이제 하위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주류가 되기 힘든 이렇게 좀 소수가 찾아서 듣긴 하지만 뭐 빌보드의 핫백에 1위를 한다든지 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뭐 1위를 한다든지 뭐 그래미상을 수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구조였는데 그 어떤 그 인비지블 월이죠. 이 보편 문화로 이제 BTS가 편입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TS의 성공은 또한 우리나라의 다른 이제 그 보이그룹이나 걸그룹들 뭐 블랙핑크라든지 갓세븐이라든지 이런 이제 새로운 다른 그룹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주어서 그들도 어떤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게 하는 또 리액션 비디오나 커버 댄스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BTS 성공 자체만 가지고 어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룹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미국의 어떤 그 주류 문화의 어떤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거 여기에도 큰 의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방탄소년단의 어떤 그 성공 요인 이렇게 그 영미 문화의 어떤 흐름을 바꾸고 보편 문화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리고 수많은 어떤 상을 받게 된 BTS의 성공 요인을 하나하나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분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글로벌 감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을 가지고 대학원에서 많은 학자들이 석사학위 논문 또 박사학위 논문을 좀 쓰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가사가 주는 힘, 또 공감 요소, 또 팬들과의 소통, SNS를 활용한 이런 소통이 주는 힘, 또 암이라고 하는 그 팬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시너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 성공 요인 첫 번째로 이제 꼽히는 것이 글로벌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요에 어떤 그 글로벌 감성을 가미시켜서 하나의 혼종 문화를 만들었다. 혼종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공략한다. 이런 측면인데요. 사실 이전까지 우리 그 가요나 우리 문화에는 글로벌 감성보다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노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어서 음식도 우리 농산물, 우리 땅에서 나온 농산물이 우리 몸에 맞는다, 최고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좀 많이 강한 측면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혼종 문화가 사실은 그 세계적으로 소구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혼종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혼종 문화는 이제 하이브리드 컬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아르헨티나 출신의 그 가르시아 칸들리니가 정립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틴 아메리카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념화를 시켰는데 문화와 문화가 만나서 기존의 문화 정체성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서로 혼종돼서 서로 합쳐져서 융합이 돼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현상을 이제 혼종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혼종은 그 특히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 보면요, 원래 이제 원주민 그 아메리카 인디안 원주민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스페인이 침공을 했고 또 근대화 이후에는 또 이제 미국 문화가 또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이렇게 좀 이제 그 문화의 용광로 같은 그런 이제 요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노래나 여러 가지 문화가 굉장히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측면이 좀 있었는데 이 하이브리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혼종이 많은 이제 시너지를 내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요즘에 그 수소차가 굉장히 좀 이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엔진은 이제 기존 엔진인데 연료는 이제 수소를 씀으로 해가지고 휘발유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이제 수소차.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보면 이제 프로토스하고 저그를 결합시켜서 새롭게 탄생한 거를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불리잖아요. 이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혼종 문화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방탄소년단의 노래나 가사 이런 걸 보면 혼종 문화가 많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힙합과 EDM을 접목한 혼종 노래다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이 방탄소년 노래 중에 보면 Love Yourself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다양한 장르의 그 트렌드 음악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접목을 시켜서 영미권 팬들을 이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저스틴 비버의 Love Myself에 대응해서 Love Yourself를 좀 만들었다든지 또 라틴 팝 느낌의 그 에어플레인 파트 2 또 EDM이나 신세사이저를 활용한 그 매직 샵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발로만 얘기하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잘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 매직 샵을 한번 잠깐 들어보고 어떤 그 느낌인지 어떤 혼종 요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망설인다는 걸 알아 진심을 말해줘 결국 다 흉터절로 돌아오니까 힘을 내란 뻔한 말은 하지 않을 거야 난 내게 들려줄게 내가 뭐랬어 이길 거랬잖아 믿지 못했어 이길 수 있을까 이 기적 아닌 기적을 우리가 만든 걸까 And 여기 있었고 네가 내게 다가와준 거야 I do believe your galaxy 듣고 싶은 너의 멜로디 널 은하수의 별들이 너의 하늘이 과연 어떻게 수놓지 날 절망 끝에 결국 내가 널 찾았음을 잊지 마넌 철벽 끝에 서있던 내 마지막 이유야 Live 내가 날기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오늘 하나 만들자 너의 맘속에 다 네, 매직샵이라는 노래를 잠깐 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게 이런 음악들이 영미인들에게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이런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익숙하면서 낯선 그런 묘한 감성을 준다. 그런 이제 표현을 좀 하거든요.
약간의 그 어떤 그 EDM이나 신세사이저드 악기가 좀 들어가고 리듬도 굉장히 그 레게나 힙합 같은 느낌의 아주 경쾌한 리듬. 그러니까 배경은 한국인데 배경은 우리나라 뭐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리듬이나 어떤 그 분위기 또 이런 신세사이저 음악을 좀 집어넣어서 영민들이 들었을 때도 뭐 이렇게 그 거부감 없게 수용이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좀 준다고 해요. 이런 이제 노래 하나 좀 들어봤고 하나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블랙 스완이라는 노래입니다. 검은 백조. 심장이 뛰지 않는데 너는 음악을 들을 때 또 shine up to the 시간이 멈춘 듯해 Oh that'll be my first date I'll be nowhere so excited 이게 나를 더 못 들린다면 내가 숨을 더 떨리게 못한다면 어쩜 이렇게 한번 죽겠지 아마 But if the moment's right now, right now 귓가에 느린 심장 소리만 뻥뻥뻥 벗어난 해도 그 입속으로 점점점 어떤 노래 또 와닿지 못해 소리 없는 소리 질러 모든 빛이 침묵하는 바다에 이리는 내 발목을 또 잡아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 Killing me now, killing me now Do you hear me girl 홀린 듯 천천히 가라앉아 나 몸부림쳐 봐도 서방이 바닥난다 모든 순간들이 영원히 돼 Killing me now 네, 여기서도 잠깐 이렇게 여기까지 좀 봤는데요. 제목부터가 이제 블랙 스완 그래서 이제 검은 백조. 처음에 이제 하얀 백조가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다가 이제 검은 백조가 등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 굉장히 좀 이렇게 웅장하고 굉장히 아주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그런 궁전 같은 분위기에 이제 백조를 연상시키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좀 백조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게 차이콥스키의 발레곡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뭔가 영미인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좀 친숙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뭐 그런 이제 평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기존 아이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 뭔가 좀 친숙한 이미지를 주려고 한다. 영미인들에게 그런 느낌을 좀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 클래시컬 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이 K-팝의 격을 좀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영미인들 감성에 상당히 좀 호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 것만 이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영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노래 속에 담는 거죠. 리듬에, 가사에, 또 어떤 그 퍼포먼스에 그걸 담아서 뭔가 이렇게 좀 낯설지 않은 그런 것들을 주는 것들이 이제 어떤 그 글로벌 감성이고 그런 것들이 영미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호감을 주는 것이 아닐까, 공감을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이제 두 번째 성공 요인을 이제 꼽는 것은 SNS 적정 활용이다. 그러니까 SNS를 적절히 활용함으로 해서 팬들과 아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한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SNS 하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일상, 본인들의 어떤 활동, 연습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공유를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팬들과 함께 자신의 하루를 공유했던 방탄소년단, 전국의 CF, GCF 이런 것들도 보면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피곤해하고 놀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근육 토끼의 운동일지라고 좀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웃겼네. 하루 2분은 넘어가. 하야, 하야. 아야. 무거운가요? 그게 무거워 보이진 않는데.
사실 뭐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 자전거타보다 예.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보내는 일상을 뭐야? 이렇게 공유한다는 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친숙한 느낌,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 그런 걸 좀 주는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그 스타라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신비주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렇게 헐렁한 옷 입고 정말 이렇게 별 꾸미지 않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좀 친숙한 느낌을 좀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것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 앵글도 그냥 일반인 앵글이잖아요. 전문가가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멤버들끼리 그냥 찍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앵글이 그렇게 그 우리 일반인 샷이잖아요. 그 애써 전문가를 고용해서 전문 뭐 그 어떤 카메라 크루를 고용해서 찍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자기 활동 자체를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Don't cry, JK. Don't cry! Don't cry, JK. Don't cry, JK. You okay? I'm okay. I'm coming. Thank you. I'm coming. 네, 그 별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를 활동하는 모습들, 연습하는 모습들, 또 어떤 그 휴식 시간이나 또 운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뭔가 팬과 소통을 하고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그런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돌이 아닌 내 친구. 훈남 이미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훈남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을 극복시키는 또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는 어떤 그 프로급 기량을 보여주는 멋진 아티스트지만 무대 밖에서는 그냥 훈훈한 얘기, 우리의 친구 같은 사람, 이런 걸 전해주는 친구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방탄소년단의 어떤 그 친근한 이미지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 아닐까 해서 글로벌 감성에다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전략, 이게 굉장히 좀 성공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해서 또 자신들이 훈훈한 이미지이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마돈나라든지 뭐 테일러 스위프트 또 뭐 이런 카디비 이런 그 세계적인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활동을 한다고 하는 글로벌리 활동한다는 이미지를 또 주기도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SNS를 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 이게 성공 요인 이제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성공 요인 세 번째는 가치 있는 콘텐츠를 추구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잠깐 쉬었다가 다음 클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